12월 24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1% 하락한 4108.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7% 하락한 915.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피플바이오, 셀루메드, 우림PTS, 에이테크솔루션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등의 신사업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독일의 자동차 시스템 기업인 GF 프리드리스 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인수 금액은 15억 유로로 하나로 2조 6천억 원 규모이며 인수 절차는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2017년에 인수한 기업으로 오디오 전문 기업이자 커넥티드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 인수로 하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차그룹의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로봇자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글로벌 시멘트 1위 기업인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즈에게 사족보행 로봇을 납품했다고 전해졌어요. 현대차그룹은 내년에 열리는 세스 전시회에 참가하여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포티투닷의 판교 사옥을 방문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점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및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우림PTS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감속기를 공급 중이라는 점이 지속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에이테크솔루션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한라캐스트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대신증권은 한라캐스트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부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4.3%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3.2%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전해지면서 노보노디스크가 7%의 강세를 보였어요. 위고비의 알약 버전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및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개별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피플바이오는 어제 장마감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983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는 것으로 자산 총액 대비 363%에 해당하며 양수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와 함께 휴먼데이터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270억 원에서 356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셀루메드는 최대 주주 변경 및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인 LNCES를 대상으로 17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NCES는 재생의료기기 상장사인 LNC바이오의 자회사인데요. 셀루메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LNC바이오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완벽한 사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이토제는 국내외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체 기술로 부각되는 오가노이드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약품은 언론을 통해 당뇨병 혁신 신약의 임상 2회 이상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상을 진행한 결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 일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2월부터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CEO는 내년 1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18개월 이후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엔젯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주항공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아주 IB투자와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하나증권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스페이스X 상장의 최대 수혜주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아닌 미래에셋증권이라고 밝혔어요. 그 밖에도 이노스페이스가 한빛나노의 첫 번째 상업 발사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동반되면서 어제 우주항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우주항공 기업들이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주관사 결정은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그래피는 글로벌 교정회사와의 본계약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그래피는 언론을 통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며 여러 나라의 유명 교정회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치과 솔루션 기업인 본덴트와의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과도 내년 중으로 본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M백셀은 계열사인 SM상선의 지분 취득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외 매수를 통해 2,498만 주를 취득했다고 밝혔으며 취득 후 지분율은 22%입니다. 반면에 삼남아이다이스가 보유한 주식수는 2,498만 주 감소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SM백셀은 정규장 마감 후 최대 주주인 SM하이플러스의 보유 주식수가 500주 늘어났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비롯한 일부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제도 전반에 대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인 손질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제 아이를 낳는 행위는 사회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활동이라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언급이 지속 부각되며 저출산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조이옥스앤코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조이옥스앤코는 최근 경영진의 배임 소식이 들려오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사진들의 장내 매수 공시들이 올라오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크레오S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크레오SG는 지난주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이 있었으며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크레오SG는 지난 10월 5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엔캠은 어제 언론을 통해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과 5년간 35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공급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엔캠의 작년 매출액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알려졌어요. 그 밖에도 엔캠은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의 지분 100%를 599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 12%에 해당하며 취득 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입니다. 다음으로 제형솔루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자 로봇 및 자율주행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M100셀, 2위는 계양전기, 3위는 현대약품,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하나갤러리아,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SJG 세종, 8위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9위는 일동제약, 10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M100셀, 현대약품, SJG 세종입니다. SM100셀은 계열사인 SM상선의 주식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약품은 최근 탈모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당뇨병 신약의 임상 2회 이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SJG세종은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사이며 자회사인 모비어스 앤 밸류체인이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에 물류로봇을 공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현대모백스, 2위는 효림로봇, 3위는 셀바스 헬스케어, 4위는 제형솔루텍, 5위는 대주산업, 6위는 한라캐스트, 7위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9위는 비츠로넥스텍, 10위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형솔루텍, 한라캐스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자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라캐스트는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츠로넥스텍은 우주항공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현대차,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천일고속, 7위는 일동제약, 8위는 삼성에피솔딩스, 9위는 동양고속, 10위는 현대약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당뇨병 신약의 임상 2회 이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현대모백스, 2위는 알지노믹스, 3위는 리브스메드, 4위는 한라캐스트, 5위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6위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7위는 원익홀딩스, 8위는 비츠로넥스텍, 9위는 알테오젠, 10위는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라캐스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입니다. 한라캐스트는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츠로넥스텍은 우주항공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브스메드는 신규 상장 첫날 약세를 보였는데요. 리브스메드는 최초 침습 수술에 사용되는 복강경 수술기구를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술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